민감합니다.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 올해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실적을. 그래서 이왕이면 살 거면 시장에서 초과 수익을 누리면서 시장보다도 잘 올라가고 실적이 좋아질 만한 업종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IT, 건설, 조선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그 파일에 보시면.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해놨어요. IT, 화학, 건설, 조선 이쪽을 보자. 업종을 본다면. 그래서 코스피보다 아웃퍼폼하고 있는 업종 선택. 개인 투자들의 악순환은요, 주도주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종목 언제 가나.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건 잘 올라가지도 않고 지수는 떨어질 때 확 떨어지고 속상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나 IT 종목 갖고 계신 분들, 이번에, LG전자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왔죠? 그런 종목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그래도 내가 물려 있더라도 올라와 주니까 땡큐죠. 그러니까 그런 업종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된다. 증권주도 한번 볼까요? 증권주도 저는 올해 시장이 어쨌든 올라간다고 보면요. 증권주는 조금 처음에 선발을 했다가 다시 후행을 했다가 다시 후발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좀 많이 움직였죠. 증권 같은 경우도. 주식하고 선거하고 어떤 관계가 간단하게. 네? 주식하고 선거. 선물이요? 선거. 선거요? 관계. 글쎄요, 우리 뭐 그런 얘기는 하죠. 항상 대선 가까이 오면 주식 부양을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거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인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대선이 와가지고 뭐 지수가 올라간 적은 제가 그렇게 많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뭐 정권 교체를 하게 되면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경제학 이론에서는요, 정권 교체를 할 때는 시장이 많이 요동을 칩니다. 근데 보수파,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당이 잡고서 또 계속 갈 가능성이 있다면 시장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근데 정권 교체 시기에는요, 항상 주식의 등락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선거하고 그게 어떤 뭐 관련은 테마주에서 찾아야죠. 예를 들어서 안철수 같은 경우, 문재인 관련주, 박근혜 관련주, 이런 거를 이제 보시는 게 맞지. 근데 이런 걸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되신다는 거고요. 증권주 얘기 계속 드릴게요. 증권주는 1월달 초반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하고 있어요. 초과 수익을 달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뭐 흐름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먼저 반응을 하고 또 나중에 또 반응을 하는 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증권주입니다. 금융주 안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증권주도 어쨌든 간에 올해 시장 상반기까지는 좋게 보고 있다면 얘네들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근데 시장의 주도주격이라고까지는 분류를 안 할래요. 왜? 증권업은 어쨌든 후행성도 굉장히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부차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어쨌든 이런 업종에 갖고 있는 종목을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투자에 있어서도 코스피 수익률보다는 훨씬 월등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목별로 좀 접근을 하면요. 제가 여기는 따로 표시를 안 했습니다. 이제 구두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IT에서는 단연 삼성전자죠. 대장주 안 갖고 있으면 소외돼요. 심지어 펀드 투자를 할 때도요. 펀드도 딱 들여다보면 세분화 딱 시키면 삼성전자 비중이 높은 것들이 수익률이 좋아요. 왜? 지금 시장 주도주니까. 그래서 삼성그룹주 펀드 같은 경우도 수익률이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IT 비중이 높은 그런 펀드들이 시장에서 좀 많이 수익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만약 펀드 투자를 하더라도요, 이런 IT 비중이 좀 높은 걸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왜? 시장이 주도주니까. 자동차 비중이 높은 펀드를 들어간다 그러면은 덜 수익이 날 수밖에 없어요. 주도주가 아니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그래서 IT에서는 단연 삼성전자고요. 사실 삼성전자 못 사시는 분들 많아요. 왜? 120만 원대인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비싼 거 한 주만 해도 120만 원 사야 되는데, 사실 그 말은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실 하려면 그런 걸 사야 되고, 그 다음으로, 좋아요. 제가 거기까지 인정. 알았어요. 비싸니까 사기 어렵다. 그러면 그 다음, LG전자, LG 디스플레이, 아니면 삼성전기, 삼성 SDI. 물론 각 기업별로는 조금씩 리스크가 좀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토픽을 내세우는 게 LG전자나 LG 디스플레이를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삼성전자가 턴어라운드하고 지금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사업 분야가 가장 우수해서 그럴까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제가
네, 이게 뭐냐면 지금 불과 2009년도 때부터 성장하기 시작한 스마트폰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갤럭시 시리즈. 야심차게 준비한 아이폰 시리즈의 막강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삼성에서 이것 때문에 지금 휴대폰 사업 부분에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또 삼성전자에서 비중을 좀 많이 하는, 사실 삼성전자의 어떤 사업 비중을 보면요. 이제 가장 크게 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삼성전자. 반도체일 것 같죠? 누가 반도체라고 얘기했었죠? 반도체 아닙니다. 삼성전자에서. 물론 하이닉스하고 좀 비교를 할게요. 하이닉스는 100%다 메모리 쪽에 합니다. 메모리 사업만 해요. 램, 아니면 우리 SD램, 뭐 비메모리 이런 쪽으로 다 합니다. 하이닉스는. 그래서 반도체에 가격이 굉장히 민감하게 실적에 작용을 해요. 근데 왜 올라왔냐? 반도체 가격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삼성전자, 제가 그 기업 내용 보면 알겠지만 가장 비중이 크게 하고 있는 게 한 이 정도, 한 40%, 30, 40% 하고 있는 게 가전입니다. 가전. 우리 PC, 뭐 소위 말하는 PC, 냉장고, 뭐 여러분 댁에서 쓰시는 TV, 이런 게 다 가전. 이게 가장 커요. 삼성전자 비중이. 그 다음에 반도체 비중을 제가 얼마 전에 봤을 때 한 10에서 한 15%? 근데 하이닉스 100%잖아요. 이게 더 커요. 규모가 틀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 그 다음에 뭐 통신 쪽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사업으로 이렇게 구축이 돼 있고요. 삼성전자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 그러면 오늘 아셨더라면 여러분들 주식을 보실 때 항상 저런 것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 사실 거면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부분도 어쨌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치킨 게임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보실 거면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을 굉장히 다각화되어 있는 사업을 잘 이끌어갔기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간 거고, 하이닉스는 이제 반도체 하나만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요거 하나죠.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 얘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얘는 반도체 좀 못해도 다른 것이 잘하면 상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사업 구조를 잘 갖고 있는 대형주 중에 하나가 또 조선주를 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조선주도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어딜까요? 누가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현대중공업이요. 얘네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해요. 근데 삼성중공업하고 좀 뭐 대우조선해양 있죠. 그리고 우리 잘 아는 조선주 중에 이제 배를 만드는 회사예요. 배를 만드는 회사.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다 이제 조선 쪽에 거의 집중이 돼 있어요. 근데 그 현대중공업은요, 조선 비중이 한 40%. 건설, 설비, 뭐 태양광 설비, 그 다음에 그 해상 발전이나 플랜트 사업,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사업 다가. 근데 어느 사업에서 조금 휘청거리다가 다른 사업에서도 만회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작년도에 55만원까지 다시 갔었죠? 적정주가가 그 정도 나온 기업이었어요. 근데 조선회의 잘해서 이렇게 급등한 게 아니었어요. 이런 건설 설비 쪽이나 이런 해상풍력, 태양광 이런 쪽에 많은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주가가 그렇게 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업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분석하면은 여러분의 분석 능력이 있다면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근데 화학 쪽에서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정유주하고 그다음에 호남석유 정도 그리고 이제 OCI 같은 경우는 너무나 뻥튀기 된 가격이 컸기 때문에 지금 떨어졌을 때는 저는 OCI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OCI는 제가 처음 사자고 얘기한 게 이제 20만 원 초반대부터 이제 이야기를 한 게 일단 가장 큰 메리트는 낙폭과대. 60만 원대에서 20만 원대까지 떨어졌는데 밸류에이션이 거기서부터 내려가니까 퍼가 12만 원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사야 할 이유가 생기거든요. 종목을 살 때는요. 무조건 사야 할 이유가 있어야 돼요. 괜히 올라갈 것 같아서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OCI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 플러스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화학에서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 OCI 같은 그런 기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유에서는 뭐 GS 있고 SOL 있고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있는데 GS하고 OCI 요 정도 보셔도 된다. 대형주만 봤을 때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설에서는 가장 이제 탑픽으로 꼽는 게 현대건설입니다. 네, 현대건설을 좀 이야기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GS건설 대림산업 또 있죠. 뭐 대형주에서는 그런 거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조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현대중공업. 물론 삼성중공업의 탄력성은 더 커요.
가볍고 현대중공업보다. 현대중공업 좀 무겁습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을 사는 게 더 맞습니다. 왜? 기업에 대한 가치 대비해서는 아직도 저평가가 돼 있다. 저평가돼 있으니까 사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가 집어넣지 않은 건데 중국 관련 수혜주. 아까 제가 중국이 앞으로 많이 좋아질 거라는 경기 부양책이나 이런 정책들이 발표됐을 때 1월 달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또 이야기를 드리면 중국 관련 수혜주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대형주 중에서는 말씀드린 게 이제 현대제철. 근데 현대제철은 적정 주가 대비해서 좀 자기 주가에 와 있기 때문에 제외. 아웃. 그 다음으로 얘기한 게 두산인프라코입니다. 그 당시 얘기할 때 19,000원 정도에서 2만원 왔다 갔다 할 때요. 1월 달에 얘기 드릴 때. 두산인프라코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얘네가 하는 사업이 굴삭기, 지게차. 이제 얘네가 생산하는 거는 한양정밀이라는 곳에 비상장업체에서 한양정밀이라서 이런 곳에서 하지만 이 굴삭기하고 지게차, 중국이요, 어디에서 지금 성장해서 지금 내수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수해가지고 이제 경기 다시 성장을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그 넓은 땅덩어리 개발을 하고 뭐 하려면요, 이런 굴삭기나 여러 가지 중장비가 이제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를